지금 냉장고에서 닭고기 한 팩만 꺼내 보십시오. 뒷면을 보시면 됩니다. 앞면 말고 뒷면입니다. 거기 포장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일자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닭이 언제 죽었는지 그 포장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표시 위반이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절반이 이 한 칸입니다. 먼저 네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도계일자, 백세미, 무항생제, 원산지. 이 네 단어의 뜻을 아시고 나면 앞으로 정육 코너에서 닭을 집을 때마다 예전처럼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닭고기를 8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값을 아는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는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화가 나실 항목일 겁니다. 그건 제품 이야기가 아니라 12년짜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개할 추천 1위는 인증마크 하나로 끝나는 아주 간단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순위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 닭고기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나오는 항목들이 전부 따로 노는 이야기로 드립니다. 한국 닭고기 산업은 계열화 구조입니다. 한 회사가 병아리를 공급하고 사료를 공급하고 농가에 위탁해서 키우고 자기 도계장에서 잡고 자기 유통망으로 팝니다. 병아리부터 진열대까지가 한 회사 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농가는 무게로 돈을 받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뼈대입니다. 무게로 돈을 받으면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됩니다. 맛도 아니고 육질도 아니고 무게입니다. 자, 그럼 8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생닭입니다. 노브랜드, 시그니처, 마트 이름이 붙은 그 닭입니다. 가격이 제일 눈에 들어오고 닭은 다 닭이니까 하고 담게 되는 그 제품이죠. 그 판단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다만 하나만 아셔야 합니다. 마트는 닭을 잡지 않습니다. 자체 브랜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그 닭을 키우고 잡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마트는 포장에 자기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일이 이겁니다. 같은 로고, 같은 가격, 같은 자리에 놓여 있어도 이번 달에 사신 닭과 석 달 전에 사신 닭이 다른 도계장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고 산 건 일관성인데 그 일관성을 보장할 의무가 그 포장에는 없습니다. 7번째, 무항생제 표시가 붙은 닭입니다. 여기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이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항목입니다.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무항생제 인증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 인증이고 심사를 거칩니다. 그 표시가 붙었다면 기준을 통과한 겁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무엇을 뜻하느냐입니다. 무항생제는 항생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했더라도 그 약의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분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0년 정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친환경 농어법에서 축산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무항생제 제품에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친환경이라고 믿고 집어오신 그 표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친환경 범주에서 뺀 표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무항생제는 농장 단계의 인증입니다. 그 닭이 어떻게 도계됐는지, 어떻게 냉각됐는지, 어떻게 유통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농장에서 한 가지가 나아졌고 여러분은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도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6번째, 도계일자가 없는 포장입니다. 영상 맨 처음에 확인하신 그 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포장육의 제조 연월일은 원료 포장육의 제조 연월일로 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계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시되는 날짜는 그 닭이 죽은 날이 아니라 그 고기가 포장된 날입니다. 그 사이에 며칠이 있었는지는 포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하다고 부르는 그 기준은 사실 닭의 신선도가 아니라 포장의 나이입니다. 이걸 아시고 나면 정육 코너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나란히 놓인 두 팩이 같은 날짜를 달고 있어도 같은 날 잡힌 닭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5번째, 회수 이력이 있는 가공품입니다. 여기서는 제 의견이 아니라 기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할인 브랜드로 팔리던 닭직화구이 매콩 양념 제품이 회수됐습니다. 제조사는 주식회사 후두원이었고 사유는 세균 발효 부적합이었습니다. 자가 품질 검사에서 걸린 겁니다. 2025년 1월에는 하림의 IFF 닭가슴살에서 이물질이 나와 전량 회수됐습니다. 회사는 성분 분석 결과 식물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항목을 5번째에 놓은 이유는 회수 자체가 아닙니다. 검사 밀도입니다. 도계 과정에서 살모넬라 검사는 닭과 오리의 경우 22,000 도체마다 한 건씩 실시됩니다. 22,0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이건 어느 회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 안에서 나머지 21,999마리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여러 번 식탁으로 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는 젊고 건강한 사람은 앓고 지나가지만 나이가 있으시거나 면역이 약하신 분에게는 다릅니다. 닭고기는 반드시 속까지 75도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드십시오. 겉만 익은 닭은 위험합니다. 4번째, 마트에서 파는 조리된 통닭입니다. 로스트 치킨, 전기구이 통닭. 이름은 매장마다 다릅니다. 이건 오늘 목록에서 가장 뜻밖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공식품의 반대편에 있다고 여겨지는 물건이거든요. 닭 한 마리가 통째로 이미 익혀서 눈에 다 보이게 놓여 있습니다. 숨길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의 공식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대형마트가 자사 온라인 매장에 올린 로스트 치킨 상품 정보입니다. 포장 단위는 한 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재료 및 함량 칸에는 상세 페이지 참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성분 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입니다. 익혀서 바로 먹는 닭 한 마리인데 영양 성분이 해당 사항 없음입니다.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건 위반이 아닙니다. 매장에서 만들어 그 자리에서 파는 식품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분류는 영양 성분 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지 않으니 적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뒤에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의 나트륨이 2000에서 4000mg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건 소비자원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 숫자입니다. 마트 조리 통닭에는 그런 숫자가 없습니다. 염지를 얼마나 했는지,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인상염을 썼는지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저녁으로 사갑니다. 값이 싸고 이미 익어 있고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영상 맨 처음에 도계일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생닭에는 언제 잡았는지가 없습니다. 조리된 닭에는 뭐가 들었는지가 없습니다. 둘 다 합법입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원재료를 꼭 확인하고 싶으시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매장에서 그 용기에 붙은 라벨을 직접 보시는 겁니다. 온라인 상품 정보에는 없습니다. 3번째,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조리닭입니다. 이 항목은 마트가 아니라 식당과 배달앱에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작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위반 업체 329곳, 위반 품목 355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 닭고기가 26건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 음식점이 4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그 식당입니다. 배달앱 같은 통신 판매를 따로 점검했을 때도 닭고기 위반이 12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발 건수가 아닙니다. 적발은 점검을 나갔을 때 나온 숫자입니다. 점검을 나가지 않은 곳은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여러분과 상관이 있느냐면 우리가 가장 자주 먹는 형태 때문입니다. 뼈 있는 닭은 원산지를 속이기 어렵습니다. 모양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순살은 다릅니다. 발라내고 튀기고 양념을 입히고 나면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곳은 접시가 아니라 메뉴판입니다. 원산지는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에 치킨 시키실 때 한 번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게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쉽기 때문입니다. 표시는 메뉴판 구석에 글자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글자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누군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 인력은 한정돼 있고 식당은 전국에 수십만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발된 329곳은 잘못한 곳의 전체가 아니라 그 기간에 점검을 나간 곳 중에서 걸린 숫자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것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걸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뉴판에 원산지가 아예 안 적혀 있다면 그건 그 자체로 표시 위반입니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랜차이즈 치킨입니다.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 11개 브랜드 22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의 나트륨이 2290mg이었습니다. 양념치킨 한 마리는 3989mg이었습니다. 우리 하루 나트륨 기준치는 2000mg입니다. 양념치킨은 반마리만 드셔도 하루치를 넘깁니다. 브랜드별 차이도 큽니다. 2012년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제품이 5011mg, 가장 낮은 제품이 1647mg으로 3배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치킨이라는 이름 안에서요. 그런데 나트륨보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닭 자체입니다. 백세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백세미는 고기용 닭과 알 낳는 닭을 교잡해서 만든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삼계탕에 맞게 개량돼서 한 달 남짓 만에 800에서 850g이 됩니다. 원래 삼계탕용으로 만든 닭입니다. 그런데 일부 치킨 업체가 이 닭을 치킨용으로 씁니다. 큰 프랜차이즈들이 10호, 그러니까 1kg짜리를 기본으로 쓰는데 일부는 650에서 750g짜리 3기용 닭을 씁니다. 원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메뉴판에 적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통닭 브랜드가 백세미를 쓴다는 문제 제기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백세미가 토종닭으로 둔갑해 팔리는 사례도 지적돼 왔습니다. 한 달 자란 닭과 2달 넘게 자란 닭은 같은 닭이 아닙니다. 그런데 튀겨놓으면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품이 아닙니다. 회사도 한 곳이 아닙니다. 2022년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신선육 제조 판매사 16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58억 2,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간을 보십시오.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입니다. 12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45차례에 걸쳐 합의했습니다. 무엇을 합의했느냐? 판매 가격, 출고량, 생산량, 그리고 생계 구매량입니다. 이 네 번째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산량입니다. 가격만 맞춘 게 아닙니다. 병아리가 몇 마리 태어날지를 맞췄습니다. 시장에 닭이 얼마나 나올지를 회사들이 미리 정한 겁니다. 과징금은 하림이 406억 원, 올품이 256억 원, 마니커가 250억 원, 체리브로가 181억 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중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별건으로 토종닭 담합에 대해서도 과징금 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제가 이걸 첫 번째에 놓은 이유는 위생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 6개는 표시의 문제, 제도의 문제,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애매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이건 12년 동안 45번 모여서 결정한 일입니다. 그 12년 동안 우리는 마트에서 닭을 샀습니다. 복날에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치킨을 시켜줬습니다. 값이 오르면 올랐구나 했습니다. 그 값이 어떻게 정해지고 있었는지는 2022년에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은 끝난 일 아니냐? 과징금도 냈고 고발도 됐으니 정리된 것 아니냐? 맞습니다. 합의 기간은 2017년에 끝났고 제재도 이뤄졌습니다. 저도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항목을 첫 번째에 놓은 건 처벌 여부 때문이 아닙니다.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계열화 말씀드렸죠? 병아리부터 진열대까지가 한 회사 안에서 끝나고 농가는 무게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시장에 참여자가 적으면 서로가 무엇을 하는지 알기 쉽습니다. 12년 동안 45번 모일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과징금은 지나간 일에 대한 것입니다. 구조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그럼 닭고기를 먹지 말라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닭고기는 좋은 단백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은 값에 더 나은 걸 고르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4가지는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째, 냉동이 냉장보다 나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잡은 직후에 바로 얼린 냉동육이 며칠 유통된 냉장육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냉동 자체가 아니라 얼렸다 녹인 걸 냉장인 것처럼 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동이라는 글자를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셋째, 노란 기름이 도는 닭이 좋은 닭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껍질색은 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색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표시를 보십시오. 오늘 영상 내내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넷째, 브랜드 닭이 마트 자체 브랜드보다 무조건 낫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에 나온 회사들이 바로 그 브랜드 닭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름값이 아니라 인증을 보셔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사야 하느냐?
이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매장에서 30초 만에 하실 수 있는 확인법 2가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지 뒷면에서 4가지를 보십시오. 하나, 원상지가 국내상인지. 둘, 냉장인지 냉동인지 그리고 해동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셋, 원재료명에 닭고기 말고 다른 게 적혀 있는지. 정제수, 정제소금, 인산염 같은 이름이 있다면 그 닭에는 뭔가가 주입된 겁니다. 넷, 인증마크가 있는지. 둘째, 인증마크는 종류를 구분하십시오. 무항생제는 농장 단계 인증입니다. 좋은 겁니다. 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은 다릅니다. 이건 사육 환경 자체를 봅니다. 이 2개를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값을 하는 4가지입니다. 네 번째, 무항생제 인증에 해석까지 함께 붙은 제품입니다. 농장 단계와 가공 단계를 둘 다 확인한 제품입니다. 무항생제만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본 겁니다. 마트에서 가장 쉽게 찾으실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 토종닭입니다. 백세미와 정반대입니다. 백세미가 한 달 남짓이라면 토종닭은 훨씬 오래 키웁니다. 시간이 육질을 만듭니다. 닭볶음탕이나 백숙을 해보시면 차이가 바로 납니다. 살이 씹히는 밀도가 다릅니다. 요즘 닭이 물러졌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입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생활협동조합 계통의 닭고기입니다. 한살림, 자연드림, 초록마을 같은 곳입니다. 이쪽의 강점은 인증 자체보다 추적입니다. 어느 농장에서 왔는지를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 내내 문제가 됐던 게 전부 정보가 안 보인다는 것이었는데 여기는 그 정보를 먼저 내놓습니다. 값은 마트보다 비쌉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입니다.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개와 토종닭의 경우 출하전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19마리 이내, 그리고 총중량 30kg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케이지는 쓸 수 없고 평사나 방사로 키워야 합니다. 모든 닭이 편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준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왜 첫 번째냐면 오늘 영상에서 문제가 됐다던 것들의 뿌리가 밀도이기 때문입니다. 밀도가 높으면 질병이 늘고 질병이 늘면 약을 씁니다. 밀도가 낮으면 그 사슬이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항생제가 결과를 관리하는 인증이라면 동물복지는 원인을 바꾸는 인증입니다. 인증번호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독일자가 포장에 없어도 위반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무항생제가 항생제를 안 썼다는 뜻이 아니라 휴약기간 2배를 지켰다는 뜻이고 정부가 그 표시에서 친환경을 뺐다는 걸 아십니다. 살모넬라 검사가 22,000도체당 한 건이라는 걸 아십니다. 마트 조리통닭은 영양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서 나트륨을 알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원산지 위반이 작년 한 달 점검에서만 329곳 적발됐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일반 음식점이었다는 걸 아십니다. 양념치킨 반마리가 하루 나트륨 기준치라는 걸 아십니다. 백세미가 삼계탕용으로 만들어진 한 달짜리 닭이고 그게 치킨에 쓰이기도 한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16개 회사가 12년 동안 45번 모여서 닭값과 생산량을 정했고 과징금이 1,758억 원이었다는 걸 아십니다. 이 산업은 하나를 전제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다 이어붙이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제는 여러분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8개 중에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건 몇 개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항목이 가장 뜻밖이셨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어떤 게 가장 많이 올라오는지가 이 시장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조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